네, 기초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도서관 정책으로 국내외 관심을 받고 있죠. 관악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필 관악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저 명함 하나만 좀 주십시오. 명함이요? 네. 청장님 명함이 아주 이색 명함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예. 아니, 한 9가지 되신다면서요? 예, 한 10가지 되는데요. 네. 오늘 몇 가지 갖고 오셨습니까? 평소에는 뭐 서너 가지씩 가지고 네. 다녀요. 이건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명함. 그 선글라스 낀 명함은 처음 본다고 그럽니다. 선글라스 이거 어디 해변가 가서 찍으신 겁니까? 이 선글라스. 어디 산속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캠핑하고. 이건 뭐 염색을 지금도 염색을 하셨네요? 지금도 가볍게. 이것도 이건 좀 헤어 좀 뭐 젊은 뭐 아이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색깔 있는 남자로 살기 위해서. 아, 그래요? 머리 염색을 왜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네. 색깔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 색깔 있는 남자. 색깔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다. 그리고 또 컬러풀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럼 국민들한테 다니실 때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민들 반응이 그럼 흥미로워하겠어요. 아주. 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네. 해외 갔을 때도 제 명함을 보면은 좋다고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 가지 걸 다 가져갑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면 또 한 10가지 갖고 나오시는 건데 오늘 3가지밖에 안 갖고 나오세요. 그러시군요. 오늘 오실 때요. 전기차 타고 오셨어요? 예, 전기차 타고 다닙니다. 어제 저희 제주도에 원희룡 지사 나왔었는데요. 예. 원 지사도 전기차를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예. 전기차는 왜 타시는 겁니까? 지금 관용차 없으세요? 그 관용차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요? 교황께서 타셨던 소형차에 전기로 가는 걸로 그 타고 다니면 좋아요. 우선 작으니까 동네 골목 다니기 좋고 소리가 안 나서 좋기도 하고 또 소리가 안 나니까 앞에 사람들이 비키질 않아요. 골목에서. 처음 나쁜 점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전기차 아니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그러려면 그 충전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서울 시내에서는 전기차 타고 지방 갈 때는 좀 타기가 힘들어요. 지방 가실 때 타고 가시다가 그냥 스톱할 수도 있고요. 물론 고속도로에도 충전소가 있는데 아직은 좀 충전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흠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기차를 타시는 이유가 단순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 타신다 이거예요. 어떤 관악구에 대한 어떤 청정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맑은 공기 관악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전기차를 사면은 절반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서울시가. 그래서 우리 관내 아파트 같은 데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몇 군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의 오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 중에. 그래요? 예. 아니 어떤 초미세먼지 문제하고도 지금, 그렇죠. 예. 다 그런 문제가 다 관련되죠.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화석 연료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대도시에서 이 미세먼지를 방지하고 그런 데는 효과가 많죠. 관악구에 실제로 그러한 어떤 그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예.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맑은 공기 관악에서 작년 7월 1일 날 선포를 하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집진 방식으로 골목 청소를 한다랄지 또 경유차를 대체할 때 혜택을 준다랄지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이제 공기라는 것이 우리 관악만 맡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책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세먼지가 대단합니다. 며칠 사이에, 그죠? 오늘도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홀짝지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뭐 세우고 있습니다만. 자, 그 전기차 얘기 좀 더 하죠. 많이 돌아다니신다 그러는데 그 전기차 타고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죠? 그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수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차에다가
보통 이제 관용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게 다니잖아요. 네. 되게 뭐 까만 색깔로. 그렇죠. 근데 예. 여기다가 보면 다 알아요. 이제 구청장 차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맑은 공기 관악 이렇게 쓰고 친환경 전기차 써갖고 다니니까 소문이 나서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주민들을 만나는데 더 나를 알리면서 만나고 네. 차가 있으면은 이 구청장이 여기 왔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침 잘 됐다. 기다리는 분도 있고 네. 또는 시내 우리 관악구 아닌데 왔는데 우리 구민이 우리 구청장 얘기 왔는가 보다 하고 아는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뭐 바깥으로 음료수 같은 거 사다 줍니까? 고생하신다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구청장을 하시다 보면은 각종 민원에 사실상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떤 경우는 좀 힘들어하는 정도 있어요. 근데 다니시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구청장님에게 많은 민원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달라, 그렇죠. 저거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근데 저희는 민원을 제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네. 않아서 모든 민원을 바로 매주 한 번씩 국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그 1년 번호를 붙이고 그게 지금 6,400건이 넘어가요. 지금 취임하신 지 재선이시니까. 지금 네. 한 이제 6년 차 들어가신 거. 6년 반 넘었는데 네. 6,400건이에요. 오늘 아침까지 처리한 게. 그래요? 그만큼 바로바로 처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나가서 민원 오신 분과 대화를 하고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처리합니다. 네. 어떤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6,400건을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대단히 많은 문제가 쌓여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아주 좋고 사실 구청장이라는 게 민원 해결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똑같은 민원이라도 네. 구청장한테 바로 오는 게 제일 또 해결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하여튼 관악구에 사는 분들은 우리 구청장님 전기차가 어디 있나 이걸 잘 노려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전기차가 서 있는 곳에 가면은 구청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제 전용 차량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민원이요. 지금 민원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서 웬만한 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라면. 근데 구청장님한테 찾아올 때는 안 되는 거, 너무 안 되는 거 이런 거 찾아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제 구청장한테 올 때는 네. 허다하다 안 되니까 글쎄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오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매일매일 처리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유하고는 좀 다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패였습니다. 또는 보안등이 조금 너무 흐리니까 바꿔달라랄지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러면 뭐 즉각 현장에서 바로. 그럼 알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대단히 좋아하는. 그래서 각 동사무소로 접수된 민원도 바로바로 구청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구의원들이 좀 구청장님을 좀 경계하겠습니다. 뭐 또 구의원님들 민원도 또 잘 해결해 드리니까.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구청장님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요? 자, 우리 유정필 국청장님은 해외 심포지엄에 나가서 많은 자랑을 하시고 또 발표도 하셨다 그러는데 관악구 도서관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 관악구는 이제 크고 작은 도서관이 43개가 있는데 43개.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집 가까운 도서관으로 신청한 책을 배달을 해줍니다. 아니 신청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면은 이 핸드폰으로 네. 신청을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면은 전철역 5곳을 포함해서 40여 곳으로 배달을 해줘요. 그래요? 그것을 지식도시락 배달 사업이다. 지식도시락 배달. 짜장면 배달하듯이 배달한다. 그걸 즉각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로 인기가 좋고 작년 1년 동안에 40만 권이 책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위로 쌓으면 관악산의 12배 높이로. 그게 이제 전국에서 우리만이 제대로 하는 사업이고 또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지식 도시락 배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또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고
그런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청장님께서? 제가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가보면은 네. 도서관들이 집 가까이 예를 들면은 주택가에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걸 도서관으로 만든다 할지 네. 이렇게 생활 속의 도서관이 많아요. 그래서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43개를 갖추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앞에 구두 닦는 부부가 있는데 네. 여기 책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뭡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같이 벌어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은 도서관이 멀리 있을 때는 빌리러 갈 수가 없었는데 구청 청사 1층에 도서관을 해놓으니까 거기 다니면서 이렇게 빌려봅니다. 또 여기 없는 것은 신청을 하면은 배달을 해주고 그런 것처럼 이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빌려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지식복지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일반 복지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인데 관악구에서 청장께서는 이제 지식복지란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복지하면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밥을 굶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청소년들 중에 네. 책을 사본다거나 하기는 아직도 힘들어요. 좀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는. 그래서 책을 마음 놓고 사볼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학교 가지 않는 날이 이 175일입니다. 1년에. 그 정도 되나요? 절반 정도를 학교로 안 갑니다. 방학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균등이 생명인데 학교에서는 기회균등이지만 집에서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들은 해외여행도 가지만 어떤 애들은 집에서 동생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그것이 다예요. 그 애들에게 문화예술, 체육, 또 상담 이런 특별 활동을 시켜주는 175 교육 사업이랄지 네. 그런 지식복지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또 뭐 인문학 강좌랄지 또 서울대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 100개가 넘고 그래요? 네. 거기가 이제 관악구가 대학이 굉장히 많죠? 대학이 서울대부터 해서 한 1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4년제 대학은 서울대 하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대학이 낙성대가 있습니다. 강감사장은 태어난 낙성대. 예, 요새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럼. 근데 조금 전에 지식복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인문학 얘기를 하셨어요. 인문학 강좌라든가 인문학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십니까? 인문학이 밥 먹여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티브 잡스가 네. 이걸 들고 네. 이건 이제 전화기 같지만은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거든요. 네. 컴퓨터에다 전화 기능을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물론 이건 저는 국산입니다만은 네. 나의 이 스마트폰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이는 이게 나올 수 없었다. 네. 그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어요. 그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게 인문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먹는데 수도꼭지는 자연과학이지만 수원지가 있어야 그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네. 수원지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인문학이 있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네. 또 인문학이 있어야 자연과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인문학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그런 걸 청장님이 이제 펼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또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일부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 살기 힘든 분들은 인문학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청소년들이 인문학의 혜택을 누려야 그 청소년들의 장래 여러 진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럼 관악구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이 장서가 좀 많아야겠습니다. 장서가 아직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네. 지금 한 60만 권이 조금 60만 권. 덜 되는데 네. 앞으로 매년 더 확충을 해서 100만 권 정도는 네. 확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증도 받고 그러시면 좋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예, 기증도 저희가 적극 환영하는데. 서울대학 교수들한테 좀 기증 받으시면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책들은 아, 이거 전공 서적이죠. 예, 전공 서적이라 저희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그 관악구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40%가 넘죠. 지금 44%입니다. 오, 그럼 전체 엄청 인구의 많습니다. 예. 50% 가까이로 그렇죠. 확보하고 있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1인 가구에 대한 구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1인 가구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독거노인분들. 이른바 독거노인. 그리고 이제 또 청년층이 네, 거기서 혼자 살면서 공부를 한다랄지 그렇죠. 또는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보니까 강남이나 신촌 시내 중심가로 다 연결이 되니까 네,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관악구에서 잠만 자고 일은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런 또 1인 가구가 많은데 네,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문제죠. 그분들에게 우리 복지가 물 새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정말로 또 어려운 분들은 구청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관악구에서는 지하에 사는 세대와 옥탑방 사는 세대를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가 최초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찾다 보면은 네, 우리가 정말로 도와줘야 할 분, 그 복지 사각지대를 더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 대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피우죠?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대 앞에 289번 버스 구종점이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공원만 만들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거기에 가칭 청년 드림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 드림센터.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서울대 앞이라는 상징성 또 거기가 고시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청년들의 창업 공간 네. 또 문화 놀이마당을 만들자 해서 제가 직접 박원순 시장님께 그 브리핑을 내가 드렸더만 박원순 시장님이 좋다고 네. 그래서 서울시와 관악구가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조금 전에 독거노인 말씀하시고 찾아가는 동 서비스 예. 또 이제 그 옥탑방이라든가 지하에 거주하는 분들 전수조사 하셨다 그러는데 예. 그 자원봉사 도시 선포식을 하셨었죠? 예, 꽤 예. 됐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는 네. 저희가 또 365 자원봉사 도시 선포식을 네. 제가 취임 5주년을 기해서 했어요. 작년에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5주년이니까 2005년 7월 1일 날 했어요. 아, 예, 예. 네,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2015년. 지났는데 네. 2015년 했는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원이 넘쳐나요. 네. 전국 어디나 특히 도시 지역은 그런데 네. 자원봉사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잘 그 동기부여를 해서 잘 조직화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니까 자원봉사자가 매년 마구 늘어나고 이제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거죠. 네. 나도 자원봉사 하겠다. 오. 그래서 그분들을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서 네. 조직화해서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한 500개 가까이 되고 관악구에만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0만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자원봉사자 등록을 했고 그래요. 그럼 한 18%? 17%? 한 20% 가까이, 20% 가까이 되죠. 되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가 대단히 활발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간단하게는 그 경로당 가서 노인들 이렇게 안마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는 것부터 해서 또 기술을 가진 분은 미용 기술이 있는 분들은 또 머리 어르신들 깎아드리고. 또 머리도 해드리고 또 머리도 깎아드리고 등등 또 뭐 수지침도 놔드리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그 개인 능력을 가지고 네. 이 사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예. 이게 활동하게 되면 예. 사회의 균형성이라든가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 예.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 녹아내리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걸 받는 분도 행복하지만 네. 하는 분을 또 행복하게 해요. 봉사 많이 하면 오래 네.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네. 남의 발을 씻어주면 내 손이 깨끗해진다. 서로 간에 다 행복해지는 행복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자원봉사에 있고 그건 우리 구가 네. 별 예산 들이지 않고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을 잘 조직화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해주는 사업이죠. 네.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관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을 네.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반려견 얘기 좀. 예, 예. 이게 개판 5분 전. 이게 예. 방송에서 하긴 적절하지 않은 용어기도 한데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 이 반려견 놀이마당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예. 이 견자해서 이 글 이름을 개판 5분 전이라고 지셨다는 청장님이 지셨다고 제가 예, 이러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 반려동물이 천만 시대다 할 네. 정도로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또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법으로는 등록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관악 만들기를 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반려동물 팀을 만들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 관련한 강좌도 하고 또 반려동물을 활용한 자원봉사도 하고 네. 찾아가는 동물병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네.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보라매 공원에도 만들어 놓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구 단위로는 우리가 최초로 어. 낙성대 공원 쪽에다가 네. 반려동물 놀이마당을 만들었는데 네. 또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음. 개판 5분 전 이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개판이 뭡니까? 개가 개들이 판치면 뛰어노는 데다. 아. 개가 판치면 그게 개판이잖아요. 아, 정확한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개판 좀 쳐라.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목에 늘 이게 그 묶고 다니니까 네. 조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개판 쳐라.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5분 전입니다. 그래서 5분 전입니까? 네.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동물도 우리 지구를 공유하는 대상입니다. 네. 우리 지구에 수십만의 생명체가 살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지구라는 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특히 반려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그럼요. 사는 네. 거죠. 네. 예. 또 함께 해갖고 예, 개라는 예, 것은. 예, 네. 예. 특히 이제 개나 고양이는 또 역사도 깊어요. 인간과 네. 함께한 역사가. 그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다. 이걸 지향하는 거죠. 상당히 철학이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철학 강의 듣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짧으니까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훈회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보훈회관이 작년에 시작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시작을 작년에 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근데 이제 거기서 특이점이 제가 이제 본 거는 예. 민간 협치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로 만들겠다. 전 과정을 보훈회관 짓는데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이제 보훈회관이 우리 관악에도 기존에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노후하고 제가 보는데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보훈 대상자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쟁에서 이제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들 또 뭐 상위용사들 또 네. 6.25 참전 그런 분들이 우리 관악에만 해도 한 6,0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독립운동 유공자도 좀 포함시켰어요. 있습니다. 예, 예. 네네네. 또 광복회 그 우선들 네. 다 들어갑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 사회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선 겁니다. 네. 그 보훈 대상자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보훈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중히 여겨요. 네. 우리도 물론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네. 가지 뭐 국가 보훈처도 있고 사업을 합니다만은
이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가면은 그 백악관 앞에 멀지 않은 곳에 2차 그렇죠. 대전 참전, 예, 우리 한국전 참전 기념물도 굉장히 네. 괜찮게 있어요. 네. 베트남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훈대 네. 대상자들을 좀 더 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분들이 네. 행사하면은 차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자긍심 하나로 네. 그분들을 제대로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더 제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마지막 그래요? 말씀도 못 두고 이제 예.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머리 염색한 스타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유정필 청장님께서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필 관악구청장이었습니다.